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연수에서 다룰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브레인스토밍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떠오르는 대로 정리해두고 나중에 구조를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3월에 바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때 부모로서 미리 도와주면 좋은 준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출문제가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 아이가 미리 문제를 풀어보며 시험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레이저 프린터라든지 시간을 재줄 수 있는 타이머 같은 도구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기능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부터 안내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자칫 아이에게는 부모가 나를 감시하고 통제한다 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사줄 테니 반드시 이렇게 해라 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 이런 도구들이 있으면 연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정도로 자연스럽게 권유하는 선을 지키셨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학교가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지원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칭찬과 포상의 기준입니다. 아이의 성적이 좋아졌을 때 그 기준을 다른 아이나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두지 말고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월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이 나왔다면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간 만큼을 인정하고 보상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대화를 통해 같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1%라도 올라가면 엄마가 아빠가 특별 용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와 협의해서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돈, 보상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 아닌가요? 황금만능주의를 심어주는 것 아닌가요? 하고 염려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옛날 펌프의 마중물에 비유해서 설명드립니다. 초반에만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스스로 잘 올라오듯이 처음에는 보상이 아이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 스스로 공부를 이어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도와주는 초기 마중물로 이해해 달라고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공부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70점을 받던 아이에게 갑자기 80점을 목표로 잡게 하면 그 아이에게는 동기부여보다는 오히려 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점을 맞은 아이라면 다음 시험의 목표는 71점, 72점 정도로 잡읍시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에 다시 올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위험 부담을 나누어 목표를 짧게 쪼개서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자신감이 자랍니다. 이제 자녀와의 소통법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부모 연수에서 소통법을 4가지로 정리해서 늘 소개해 왔습니다. 칭찬, 야단, 공감, 엄마, 부모, 위 자기관리. 이 4가지를 묶어서 저는 칭야공운이라고 부릅니다. 칭찬, 야단, 공감, 운동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첫째, 칭찬의 기술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정, 위 기술입니다. 아이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을 때 그 변화를 부모가 알아차린다 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recogni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 안에 다시 인지한다, 다시 알아본다 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가 예전보다 이런 부분이 나아졌구나 라는 것을 엄마, 아빠가 분명히 인지했고 그것을 아이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칭찬, 인정입니다. 그래서 잘했어, 훌륭하다 라는 말도 좋지만 거기에 한마디를 더 얹으면 훨씬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마 마음이 참 고맙다. 그래서 아빠 마음이 참 든든하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훌륭하다 보다 내 덕분에 우리 마음이 고맙고 든든하다 가 아이에게 더 깊게 남습니다. 둘째, 야단치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아이 메시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너는 왜 맨날 이 모양이니? 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느껴진다.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빠는 이런 점이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네가 무엇을 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아이 메시지는 여러 연수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이지만 정작 중요한 장면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 말이 툭 튀어나오게 하려면 미리 여러 장면을 가지고 연습을 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수에서 다양한 상황을 놓고 아이 메시지를 직접 말해보는 실습을 꼭 넣으려고 합니다. 화내는 기술, 야단치는 기술은 결국 연습을 통해 몸에 익혀야 합니다. 셋째, 공감의 기술입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아닐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공감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감정 자체에 먼저 다가가 주어야 합니다. 아,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오늘은 정말 신나고 좋았구나. 이렇게 감정에 먼저 이름을 붙여주고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그래도 네가 잘못했잖아 하는 식으로 판단부터 내려버리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공감이 우선이고 판단과 조언은 그 다음 단계라는 점을 꼭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넷째, 운동의 기술입니다. 부모가 운동을 해야 아이도 운동을 합니다. 우리 집만 봐도 제가 30년 넘게 운동을 하고 아내도 20년 넘게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자기관리, 특히 몸을 돌보는 운동 습관은 아이들에게 말로 하기보다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강점을 찾는 이야기를 드려야겠지요. 아이마다 학습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강점 찾기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면 신체 학습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왔다 갔다 움직여야 머릿속이 돌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무조건 꼼짝 말고 앉아 있어라 라고만 하면 오히려 학습 효율이 떨어집니다. 시각 학습자는 그림을 그리거나 도식화하거나 색을 나눠 표시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잘 이해합니다. 촉각 학습자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카드를 만지작거리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면서 배울 때 더 집중이 잘 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외우는 아이들, 리듬을 타야 기억이 되는 아이들 중에도 신체 학습자나 음악적 학습자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산만하지? 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이런 스타일로 학습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는 시선입니다. 이런 학습 스타일이 존중되고 장려될 때 아이들은 거기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공부라는 것을 평생 해야 하는 일처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디까지 따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버드 대학에 보낸 뒤에도 그곳에서 또 과외를 붙여준다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게 과연 끝까지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그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아이를 끌고 가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 위에 공부를 세워가는 부모, 그런 학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학부모 연수를 준비하다 보니 학교 예산이 줄어들고 강의가 줄어든 지난 1년 동안 머릿속에서 많이 빠져나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오늘 떠오르는 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연수 대본을 한 번 더 차분하게 다듬어 가면 좋겠습니다.